안녕하세요. 야나부입니다. 오늘은 제 주식 근황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투자를 안 했는데 점점 액수가 커져가지고 저도 정리해 볼 겸 공유해 보려고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갖고 있는 목표 그리고 성과,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1년 동안 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투자하고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성공이 됐던 거는 테슬라, 쿠팡, 그리고 세방전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는 존리 아저씨 책을 몇 권 읽고서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하는데 주식 투자하면서 보니까 오래 갖고 있다 보면은 손해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그 후에 보게 된 유튜브는 동깡이라는 주식 유튜버가 있는데 이 주식 유튜버 같은 경우는 단타로 돈을 버는 사람이고 주식 하나를 하루 이상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고 저도 이거를 보면서 무작정 오래 갖고 있는다기보다는 일부 익절이랑 손절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겠다.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목표는 저평가 회사 그리고 꾸준히 성장할 회사를 잘 찾아보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내 돈이 일하게 하는 회사를 찾자. 이게 주식 투자 목표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투자할 회사를 정하냐면은 수출 위주의 회사, 이 수출이 점점 늘어난다던가 그리고 매출이 점점 커질 것 같은 회사 그리고 비슷한 업종보다 PER이 낮은 회사 이 정도를 생각하면서 투자할 회사들을 골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투자를 봐보면은 크게 기억나는 거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는 S&P 500을 사가지고 600만원 정도 샀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3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 투자로는 테슬라,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주식 위주로 구매를 했었고 나름 수익을 작년에는 380만원, 재작년에는 470만원 정도 수익을 봤었습니다. 한국 주식도 제가 생각했을 때 좋다 그런 것들 몇 개 해가지고 수익을 조금씩은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잃지는 않고 조금씩 수익을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빨리 판 거 아닌가 싶은 주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장기간 이렇게 투자를 계속 했으면은 더 수익을 많이 봤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쉬운 게 있었고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도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를 더 해볼 생각인데요. 작년 말에 제가 ISA 계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ISA 계좌 같은 경우는 매년 2천만원 입금이 가능한데 제가 작년 말에 IS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4천만원 입금을 해가지고 여기에 S&P랑 그 배당 투자 관련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IS 계좌로 투자를 하면은 장점이 이게 분리 과세에다가 세금도 3년 후에 내고 그 다음에 세율 자체도 %, 만약에 그냥 일반 계좌로 하면은 10.4%인데 일반 계좌보다 확실히 IS 계좌가 장점이 많아가지고 해외 ETF를 투자하는 거라면은 IS 계좌가 낫겠더라고요. IS 계좌 단점이라고 하면은 3년간 안 빼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ETF, S&P 500, 미국 배당, 그 다음에 QQ 요 정도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정도 한번 투자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S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좌 만드는데 돈 드는 거 아니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2천만원 이상 한다면은 만들면은 좋겠다. 해외 ETF 말고도 한국 주식도 살 수 있거든요. 한국 주식을 이 계좌로 구매를 할 경우에는 배당금 정도가 이제 세금 떼는 거를 조금 덜 떼갈 수 있기는 한데요. 한국 주식이 배당 주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 ETF 매매 같은 경우는 해외 ETF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외 ETF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ISA ETF를 살 생각입니다. 제가 해외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회사로는 쿠팡이 있고 그 다음에 비토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선물 ETF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요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한국 회사긴 한데 지금 미국의 뉴욕 시장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해외 주식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이 성장성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은 사야지 이 정도 목표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팔 생각이 없고 팔아봤자 양도소득세만 내니까 매년 20만원 정도 차익 보는 정도로 팔고 사고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회사들이기도 하고 다 아니까 얘는 패스하고 쿠팡이랑 비토에 대해서 제가 산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쿠팡은 제가 지난 14년 11월부터 관심을 갖고 사게 됐는데요. 쿠팡이 CJ 대한통운 택배시장 점유율을 넘어가지고 현재 1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도 지금 1위고 매출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그 수익 모델로 쿠팡 멤버십이 있는데 쿠팡 멤버십을 가입을 하면은 매달 돈을 내게 되거든요. 근데 매달 돈을 내서 쿠팡이츠도 무료로 그 배달시켜 먹을 수 있고 쿠팡 플레이도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쿠팡도 배송 무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해 보면은 배달의 민족을 안 쓰고 쿠팡이츠만 쓰게 되더라고요. 쿠팡이 매출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주식 자체가 많이 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도 주식이 떨어지면은 사야겠다라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쿠팡이 돈을 버는 게 내수 시장에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수출이라기보다는 약간 내수 시장에서 돈을 버는 거라서 이게 얼마나 이 매출 성장이 계속 될 수 있을까? 그런 거가 걱정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 성장세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당을 잘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쿠팡을 계속 사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좋은 회사는 맞는 것 같다. 이 비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선물 ETF인데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을 하면서 배당금을 줍니다. 근데 배당금을 매달 배당금을 주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는 미국 최대 그리고 최초 비트코인 선물 ETF라고 하고 이미 시총이 3조 4천억 원을 넘었거든요.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제가 돈을 조금 넣어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사게 된 거는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면서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주는데 이거를 연이율로 치면은 한 5%에서 60%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고 있고 다만 이게 해외 주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랑 배당금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으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가지고 세금이 더 붙거든요.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사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300개 정도 샀거든요. 300개 사면은 이게 지금 가격으로는 1000만 원 정도 산 거거든요. 1000만 원을 샀고 그러면 한 달에 1달러 정도 주거든요. 한 개에 1달러 정도 주면은 한 달에 한 300불 정도 나오는 거죠. 매달 300불 정도 기대할 수 있고 근데 이 배당률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서 조금씩 사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새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은 한번 요걸로 소액 투자를 해봐도 괜찮다 생각하고요. 비트코인 투자랑 병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트코인을 현물로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배당금이 많이 주네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 거거든요.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다면은 이 ETF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도 저 조금 늘려볼 생각이거든요. 국내 주식 투자의 장점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라고 해가지고 0.18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는 거 말고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라던가 그 배당소득세 그러니까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매매해가지고 차익을 보면은 그게 배당소득세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매 차익으로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5억을 벌었다, 1억을 벌었다 이렇게 벌어도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국내 주식 투자를 잘 하면은 그 매도할 때 내는 증권 거래세만 내고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국내 주식 투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으로 그러면 어떤 회사들을 투자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으로는 살아남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수출을 잘 하는 회사들을 찾아보자. 관세 이런 거 최근에 이슈가 있더라도 결국은 수출로 살아남는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들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요. 애국심으로 삼성전자랑 현대차 두 개 일단은 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좋으니까 화장품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 주식들 샀고, 그 다음에 K-팝이 점점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엔터주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K푸드도 점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생각하면서 사고 있는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수익 실현을 10% 정도 수익률이 나왔다. 그러면 일부씩 수익 실현을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0%가 났다. 그러면은 일부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더 사거나 그 정도 생각으로 국내 주식 투자를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연금 저축, 이 연금 저축도 해봤는데 여기에 제가 600만 원 정도 넣었거든요. 근데 이 600만 원 넣어서 얘가 지금 1100만 원이 됐거든요. S&P 500에 투자를 해가지고 1100만 원이 됐는데, 근데 이게 55살에 찾는 거니까 처음에는 그 세금 혜택 때문에 했었는데 이거를 55살에 내가 이 돈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ISA를 하든 코인을 투자하든 다른 거에 하는 게 더 낫겠다. 내가 40살에 당장 40살에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이렇게 더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55살에 찾느니 차라리 다른 데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600만 원만 투자하고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월급을 많이 받는다. 매년 한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못 살 때까지 안 찾아도 된다. 그러면은 개인연금 저축 해볼 만한데 저는 이 매년 400에서 1000만 원을 여기에 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55살까지 한 생각해보면은 대충 20년 넘게 남은 건데 20년 넘게 이제 계속 넣는 거잖아요. 저축하는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세액공제 조금 받겠다고 140만 원, 110만 원 받는 게 이게 연 900만 원 개인연금 저축 여기에 넣어야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세금 혜택 받겠다고 안 찾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안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개인의 선택이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